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한국의 경제 현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저하되고 있고 지정학적 위험에 처해 있다는 내용입니다. 러시아가 우리나라 정부에 무모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면 양국 관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무모한 행동이라는 데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정황상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포함한 지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죠. 지난 11월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중국의 시진핑은 정상회담을 가졌죠. 그 때문인지 남중국 해에서 미중 간 군사적 위험 행동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CNN이 이번 달 초 보도를 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서 상호 충돌 방지와 소통 필요성의 공감대를 이루고 특별히 군사소통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국은 미국 편에 서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은 때로는 대립하고 있는 강대국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과 관계가 좋은 것이 유리한데 세계화 기조가 후퇴하면서 우리의 입지가 줄어들고 위상도 예전만큼 같지 않아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듭니다.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증시가 급락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에 372조 원을 투입해서 증시를 부양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항생지수가 하루 만에 3.4% 올랐습니다. 중국 증시 시총은 21년 2월 이후 6.3조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같은 기간 5.3조 달러 증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372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증시 추락을 막기에 충분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위기, 소비 심리 침체, 외국인 투자 급감, 그리고 수년간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정책 결정을 함으로써 경제 체력도 하락되고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죠. 중국과 우리의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우리의 주요 수출 대상국 중에 하나죠.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 경기도 덩달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상해 종합 주가지수 5년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21년 9월 10일이 3,703포인트로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략 21%가량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 증시는 많이 상승했죠. 우리나라 6대 첨단 산업의 수출 점유율이 18년에는 세계 2등이었는데 22년에는 5등으로 3단계 하락했습니다. 6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수출 시장 점유율이 8.4%에서 6.5%로 4년간 25.5%나 하락했습니다. BCA 리서치의 게리 에반스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시장은 연준이 3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개인 소비 지출 등 인플레이션 지표가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연준은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시장의 섣부른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서 일침을 놓은 것이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한 달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올라 최근에는 대략 4.14%로 떨어지지 않고 있죠. S&P 500 올 초부터 현재까지 차트입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올라서 연초 대비 3%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별로 좋지 않죠. 지난주에는 강한 보합세를 유지했고요. 연초 대비로 7%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류 6개월 차트입니다. 최근에 조금씩 오르고 있죠. 배럴당 78달러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금선물 차트입니다. 연초 대비로 1.75%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보합세였습니다. 비트코인 지난주에는 조금 올랐죠. 연초 대비로 약 5.5% 하락한 상태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인플레이션 지표가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생각과 달리 연준이 쉽게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너무 섣불리 김칫국을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죠. 중국 경제는 현재 최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도 여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불안한 정책 결정, 부동산 위기, 소비 심리 침체,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급감 등으로 상해 종합 주가 지수가 21년 9월 고점에서 현재 21.4% 하락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화 기조가 깨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중국, 러시아 등 전제주의 성향의 국가 두 진영이 대결을 벌이고 있는 구조로 세계 정치 경제 상황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한국 경제에는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죠. 그와 더불어 최근 한국 경제의 체력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이라는 요소가 겹치면서 올해 들어 한국의 증시 성적이 저조하죠. 지난 하반기에 급등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위시한 크립토 시장은 현재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최고점 갱신 행진을 계속하고 있죠. 최근에는 오랫동안 저성장 디플레이션에 빠져있던 일본 경제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정치 경제 측면에서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 S&P 500 미국 고배당주 금 암호화폐를 35대 35대 10, 20의 비율로 올해 내내 꾸준히 매수할 것을 여러분께 권합니다. 오늘은 잠언 29편 25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이야기가 있죠. 아무리 무섭고 험한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서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 쉬운 것부터 해결해 나가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1933년 32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뺑후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내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담대하게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